C4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면 꽤나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열팽창계수 알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열 변형률 엡실론 t, 그 다음에 열응력 시그마 t에 대한 기본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알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파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도시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이 알파를 열팽창계수 알파를 자세히 뜯어보면 분자의 항에 들어있는 것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단위가 없죠. 단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위가 없는 대표적인 그 인자가 하나 있죠. 변형률입니다. 변형률은 단위가 없습니다. 입실론은 L분의 델타 L이기 때문에 변형률이 없죠. A도 길이 단위 미터, A도 길이 단위 미터이기 때문에 소거되면 무차원이다. 단위가 없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도시 앞에는 몇 도시라고 쓰는 이 도시 앞에는 일자 숫자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1도시가 변화할 때마다 발생되는 변형률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책 61쪽에 보면 설명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열팽창계수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 변화로 인한 길이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부재의 길이가 100mm이고 온도 변화가 20도씨였다. 그러니까 영하 5도에서부터 15도씨까지 증가해 갔다. 이 델타 T가 20도라는 얘기입니다. 온도 변화량이 20도씨다. 열팽창계수,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열팽창계수 알파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도시이다. 이러한 조건일 때 부재의 길이 변화량을 구해라 라는 것이죠. 온도가 영하 5도씨에서 15도씨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재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 늘어난 길이를 두 개를 합하면 델타 T가 되는 것이고요. 델타 T는 1도씨마다의 변형률이 얼마였냐면 1도씨 변화할 때 이 재료의 변형률이 온도 변형률이 얼마였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도시였죠. 근데 얘가 1도씨일 때 이만큼씩이 변하는데 20도가 변했다 라는 것입니다. 20도가 변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곱해져야 될까요? 부재의 길이 L이 곱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델타 T는 계산해 보면 0.02mm가 나옵니다. 열팽창계수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열팽창계수 알파는 온도 1도씨가 변화할 때 그 재료가 갖는 변형률 값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델타 T가 알파의 온도 변화량 델타 T, 그 다음에 부재 길이 L이었죠. 이 부재의 변형률은 얼마일까요? 온도로 인한 변형률. 변형률의 개념은 부재의 최초 길이에서부터 변화량을 계산해 주는 것이죠. 1분의 알파의 델타 TL.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온도의 변화로 인한 변형률은 알파와 델타 T를 곱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부재의 길이와는 관계없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알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첫 번째, 두 번째 델타 T를 구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고, 세 번째 입실론 T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 온도와 관련된 것들이죠. 네 번째, 열 온도 변화로 인한 응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응력은
개념을 좀 달리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응력은 좀 어려운 설명일 수 있겠는데 여기에 열이 가해집니다. 열이 가해져요. 열이 가해지면 얘가 늘어나겠죠. 온도가 늘어나겠죠. 델타 T가 발생을 했습니다. 델타 T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변응률 입실론 T가 발생했다는 얘기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입실론 T가 있다는 얘기는 시그마 T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응률이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이 열로 인한 응력은 열응력, 온도 응력은 온도 변화로 인해서 부재가 내부에서부터 팽창하는,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압력이기 때문에, 열응력이 압력이기 때문에 그 팽창하려고 하는, 내부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팽창해서 늘어나려고 하는 것을 억제를 시켜버리면 팽창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응력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얘를 억제시키지 않으면, 변형이 마음대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면 입실론 T는 발생을 하지만 응력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입실론 T는 델타 T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니까, 변형이, 온도로 인한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 시그마 T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입실론 T, 델타 T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시그마 T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있습니다. 열을 가해요. 얘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지 못하도록 구속이 되어 있으면, 구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만큼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도록 반대쪽에서 힘이 밀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얘 변형이 생기면, 변형이 생긴다는 얘기는 반대에서 밀어주는 힘이 없다는 얘기니까, 변형이 생기면 응력은 생기지 않게 되고, 변형률이 생기지 않으면 응력은 생긴다. 이 개념 정리를 각자가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변화로 인해 부재의 길이가 변해야 하지만 양단이 구속되어 있어 부재의 길이가 변하지 못한다. 그렇죠? 델타 T가 발생하지 않는다. 곧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델타 T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재의 길이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형률 또한 L분의 0이 되어서 0이 되는 것이 되겠죠. 변형률도 0이다. 온도가 변하게 되면 부재는 늘어나야 되는데, 온도가 변하였으면 부재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해야 하는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못하도록 구속시키고 있는 힘이 어딘가에가 있다는 얘기죠. 그 힘은 아마도 고정단 쪽에 위치를 하고 있겠죠. 지지점에, A점이나 B점에. 그 지점에서 발생되는 반력 성분이 부재의 내부에 내력을 발생시키고, 그 내력이 응력을 발생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변형이 발생한 것이죠.
온도가 10도씩 내려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재는 줄어들게 변화가 되겠죠. 줄어드는 변형을 일으키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줄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재의 끝이, 양쪽 끝이 둘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 못한다. 원래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줄어들려고 하는 것을 끄집어 당겨서 변형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맞춰 놓은 것이죠. 이 끄집어 당기는 힘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도 변화로 인한 변이 발생량은 델타 T, 알파 델타 T의 L로 구한다. 설명했었죠? 온도 변형률은 이렇게 구하고요. 포인트, 중요한 점, 온도 변형률 입실론 T는 온도 부재의 길이와 관계가 없다. 왜 이 관계가 없는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수축되어 있는 부재를 끄집어 당기는데 필요한 힘 P, 축방향 부재의 변형이죠. 델타 P는 A 2분의 PL로 계산할 수 있겠죠. 변형량을. 결국 알파 델타 TL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아져야 변형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럴 때 P를 구하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알파의 델타 T L1 플러스 L2 온도로 인한 변형량 델타 T는 알파의 델타 T L 이렇게 구한다 그랬습니다. 단면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길이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중이 변이를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양, 단면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이 구간 A1, A2, L1, L2 두 구간으로 나눠서 부재의 길이 변화량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2.1 곱하기 10의 6승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을 같도록 놓고 얘네 값들이 0이 되면 되겠다. 주의할 점은 온도 변화로 인한 변형량은 수축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것이고 길이 방향의 변형량 힘에 의해서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는 변이는 신장이니까 플러스 값이 되겠죠. 이 두 개의 값으로부터 P를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부재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힘, 온도 변화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양을 다시 끄집어 당겨서 최초의 위치로 다시 돌려놓을 때 필요한 힘이 얼마였냐면 14,000kg 포스라는 겁니다. 이 14,000kg은 부재의 어느 위치에서나 같은 값이죠. 왜 그런가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14,000이면 이 위치나 이 위치나 모두 다 14,000이 있어야 되겠죠. 힘의 평형이 이루어질 거니까. 다음 C5 복합 재료로 구성된 부재의 부재력과 변형 구하기. 책에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화면과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